오늘은 음정 또는 조율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 특화된 앱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추가된 앱도 있어요. 줄 잘 맞추는 방법, 연습하는 방법,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왜 미선 맞추는 건 어려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렛츠 겟 잇! 나랑 바이올린 배울래? 뿅! 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온 바이올리니스트 박지입니다. 여러분이 바이올린을 사랑하고 연주하고 즐길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그때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은요, 5713님께서 주신 줄 맞추는 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뭐냐면요, 제가 튜닝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선은 잘 맞추는데 유독 이 선을 잘 못 맞춰요. 레, 샵, 과 파, 그 어느 사이 어딘가에 경계선이 헤매는데 혹시 효율적으로 줄 맞추는 거 연습하고 학습할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재능이 없는 건지 너무 속상해요. 일단 말씀드리자면 재능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재능이에요. 그리고 이거 다루면서 한 가지 더 다뤄보려고 해요. 아예 팩이 안 감겨요. 감으면 바로 돌아가요. 첫 개봉인데 너무 슬퍼요. 오늘 연습실도 갔다 왔는데 조율만 했어요. 악기가 불량인가요? 이걸 하시기 전에 사전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악기에 조율을 하는데 필요한 소모품 두 가지가 있죠. 어디서 조율을 하냐? 이 네 개, 이걸 팩이라고 불러요. 팩과 그리고 미선은 조금 더 미세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파인 튜너, 조율기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너무 빽빽하거나 너무 느슨한 것은 아닌지 꼭 확인은 한번 해보세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꾸 감으면 돌아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잘 픽스하고 또는 너무 빡빡할 때 잘 돌아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꿀팁을 남겨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자세한 건 그쪽에서 봐주시고, 꼭 이거를 점검하실 때 필요한 준비물, 지우개, 연필, 송진 말씀드린 적 있어요.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시고,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두 번째, 현 상태. 이 스트링, 이게 너무 오래되거나 하면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오래됐을 때 줄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미선이 그런데요. 이렇게 5도를 짚어보면 알아요. 미선 같은 경우에 너무 오래됐다. 보통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중요한 연주나 중요한 녹음 있을 때 미선은 갈아주는 편입니다. 확인하는 방법. 이렇게 5도가 되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줄이 너무 오래됐을 때 이 5도가 안 되고, 지금은 프레쉬에서 안 그런데 예를 들어 장 6도를 여기에서 그은 이 1번과 2번 간격하고 라선 미선상에서의 장 6도, 이게 현저하게 간격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분명 나는 평상시하고 같은 위치를 했는데 또 아래 솔선 레선 또는 레선 라선 상에서의 장 6도는 간격이 일정한데 라선과 미선상에서의 간격이 다르다. 그럼 선이 오래돼서 고장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닌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가끔 주변에 아주 작은 소리라도 좀 들려올 때 내가 체감상 음정이 다르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한 공간에서 조율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선 조율하는 게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라선과 미선 같은 경우는 가장 미세하고 듣기가 조금 비교적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로 자가 조율을 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5713님께서 재능이 없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탐구하고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재능입니다. 어떤 재능이냐? 노력하는 재능. 노력하는 것도 재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비정상이 아니라는 점 미리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미선과 라선 어떻게 조율을 하는 게 좋을까? 일단 두 이렇게 맞추는 게 중요한데요. 실제로 한번 튜너를 사용해가지고 왜 힘든지 미세 차이에 대해서 연주하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오도는 이렇게 약간 그 간격이 라와 미가 한 음만 그었을 때하고 같이 5도를 비교했을 때하고 각각의 음의 높낮이가 약간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데 고음으로 갈수록 그 간격이 더 줄어들거든요. 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오버톤으로 확인도 하시고, 미선은 플라솔렛으로 비교해가지고 배음, 오버톤이라고 하는데요. 말고
그 옥타브 위의 음을 들으면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줄은 지금 우리가 화음을 내기 위해서 줄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거는 평균율적으로 맞추는 게 좋거든요. 안 그러면 미선을 조금 낮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줄 맞출 때의 오도는 이 튜너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보셨죠? 그래서 튜너를 사용해가지고 한 음씩 맞춰서 확인해 보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미선 같은 경우는 오버톤, 플라졸렛으로 비교해 가면서 맞추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요. 내가 조율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자신이 없다. 그래서 선생님이 없이도 스스로 연습하고 학습하고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럴 때 조율에 필요한 앱, 제가 이전에 탑 20 연습에 유용한 앱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음정 또는 조율,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 특화된 앱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추가된 앱도 있어요. 일단 두 가지로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같은 튜너더라도 메트로놈과 같이 맞고 틀리고를 감정하기 위한 앱도 있지만 오늘 추천드리고자 하는 앱들은요, 약간 놀이 형식으로 조율하는 거를 배울 수도 있고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예를 들어 색깔로 구분을 해가지고 도움을 준다든지, 또는 악기가 충격이 가해지거나 또는 온도, 습도에 따라서도 자꾸 이 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관리해주는 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주는 형식의 튜너 앱, 그리고 악기 관리 차원에서 그 어떤 충격이나 습도, 온도를 반영해가지고 도움을 주는 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 아이들에게도 적용이 되기는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인에게도 동기부여를 주려면 약간 놀이 형식으로 상벌 또는 색깔로 시각적으로도 인지를 하는 것을 훈련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추천해볼 수 있는 게 파노튜너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음정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화면에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표시가 되는 앱입니다. 그러니까 음정을 맞추면요, 막대기가 0을 기준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게만 알려주는 반면에 파노튜너라는 것은 음정을 맞추면 화면에 표시된 막대가 중앙으로 이제 이동하면서 색깔을 보여줘요. 그래서 미리 매칭해 놓은 색깔이 표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색상 변화를 학생들 또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솔선은 녹색, 레선은 뭐 브라운색, 이렇게 미리 설정을 해놓고 조금 낮거나 하면은 초록색이 약간 어둡게, 조금 높다 그러면 그 초록색이 조금 밝게, 이렇게 시각적으로 변화하는 거를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미리 색깔을 매칭해가지고 설명하면, 예를 들어 그 음정 체계에 대해서 아직 시스템적으로 입력이 되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리고 눈이 어두워서 제가 눈에 노안이 왔는데요. 그래가지고 이런 미세한 눈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 이 색깔로 표현이 되면 이게 멀리서도 어쨌든 좀 보이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고요. 클리어튠이라고 하는 거는 좀 단점이 있다면 iOS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에는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앱도 색상하고 매칭해가지고 정확하면 녹색, 약간 낮으면 또는 높으면 다른 색으로 이렇게 색깔로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순위도 높고 많이들 사용한다고 하는 게 토널 에너지 튜너죠. 지난번에 앱 추천에서도 순위에 들어있었던 어플인데요. 음정을 맞추면 귀여운 캐릭터가 반응하거나 색상으로 음정을 표시한다고 하는데, 아이들한테 귀여우니까 좀 동기부여도 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템포도 다양한 박자, 세분화된 패턴, 소리, 그런 거를 시각적으로 굉장히 유저 프렌들리한 앱이라서 음성 카운트다운도 되고요. 하나, 둘, 셋! 따라라라 이렇게 카운트다운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좋은 점이 블루투스로 연결이 가능해서요, 좀 큰 디스플레이, 뭐 예를 들어 맥북 말고 패드 큰 거를 사용하신다, 그럼 저처럼 눈에 노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미세한 게 앱이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큰 화면에 디스플레이로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가지고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유료예요. 그래서 저는 안 써요. 참고로 여러분 써보시고 좋은 점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추천해드렸던 앱 중에 사운드 콜셋 튜너와 메트로놈을 이것도 겸비한 거죠. 근데 이건 좋은 점이 색상으로 변하기도 하는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래가지고 미리 코드를 정해 주셔가지고 아이들한테 또는 초보자한테 또는 눈금 보고 있기 힘든 사람한테 색깔로 이렇게 하는 거 좋은 점인 것 같아서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 악기 관리까지 가능하고 온도, 습도에 따라서도 음정 튜너를 관리해주는 그런 앱이 이런 게 있어요. 휴미드 트랙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온도, 습도의 음정 변화까지 확인할 수 있어서 현재의 악기 상태를 점검해서 조율할 때까지도 커버가 가능한 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앱은 튜너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관리적인 차원에서, 왜냐면 음정은 온도와 습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온도와 습도가 변할 때마다 현의 유연성 이라든지 탄력이라든지 이런 게 변해요. 왜 우리도 손가락이 추울 때는 굳어가지고 잘 안 움직이잖아요. 현도 떨림에 따라서 음정이 달라지고, 그때 평균율적인 순정률적인 조율 체계상에서 이야기했던 게 라 같은 경우에는 1초에 440번 떨리기 때문에 440A라고 정한 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현이 온도가 너무 차가워져가지고 추운 날씨에는 덜 떨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조금 비교적 줄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추적해가지고 지금 줄 한번 다시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추적해서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앱이에요. 또는 악기 보관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환경의 온도와 습도를 실시간으로 추적을 하고, 악기 관리에 있어서 적절한 습도라고 한다면 40에서 60%인데 그런 걸 벗어났을 때 또는 급격하게 차이가 발생했을 때 또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름철 악기 관리에 대해서 영상을 제공해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습도와 온도 변화가 폭이 클수록 악기를 관리하는 데 힘들어진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나무이기 때문에 결이잖아요. 이게 습도, 온도에 따라 뒤틀리거나 변형될 수 있거든요. 아주 미세한 차이더라도 이렇게 정교한 악기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동반하기 때문에 꼭 추적하고 관찰하고 예민하게 악기 대신 반응해주고 관리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알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는 악기를 갖고 다녔는데 보니까는 충격이 발생했어. 이럴 때는 다시 한번 맞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알림을 준다는데,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 보면 시동 켰을 때 주차 중 충격 발생 뭐 이렇게 우리 거 같은 경우는 하거든요. 그러면 나와서 한번 보죠. 누가 문콕했나? 치고 지나갔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관리 차원의 앱이라는 의미예요. 디바이스로도 연결이 되는데 이게 블루투스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미선 맞출 때 사전 점검, 조율계, 팩 이런 게 너무 빡빡하거나 헐렁한 건 아닌지, 두 번째, 현, 오래된 거 아닌지, 그리고 조용한 데서 줄을 맞추고 있는 게 맞는지, 이 세 가지는 조율할 때 내가 힘들다면 사전 점검해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앱 활용하기. 지난번에 탑20 드린 거 말고도 오늘 튜너,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색상으로 맞고 틀리고가 확인이 가능한 앱들 추천드렸고요. 그리고 블루투스로 이용해가지고 좀 큰 화면에서 내가 보면서 연습하고 조율할 수 있는 시안성이 좋은 앱들 추천드렸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악기 관리 차원에서 온도, 습도 등의 변화를 조금 추적 관찰해주는 앱도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선 같은 경우는 항상 플라졸렛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자.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처럼 평균율 선상에서, 그러니까 피아노로 딱 쳤을 때의 미가 맞느냐, 같은 맥락에서 튜너로 확인했을 때의 그 미가 맞느냐, 아니면 라선과 미선을 비교했을 때의 미를 맞춰서 내가 조율해서 쓸 것이냐, 이거는 선택의 영역이긴 하지만 저는 음정 조율할 때만큼은, 그러니까 곡상에서의 조율이 아니라 줄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평균율을 반영해가지고 맞추는 게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세 가지 오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조율, 그리고 궁금한 거에 대한 탐구와 궁금해하는 것, 그리고 댓글 남겨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더 하나씩 알아가는 그 노력, 그게 바이올린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여러분의 재능이라는 것 다시 한번 각인시켜 드리면서요, 힘내시길 바라고, 또 모르는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였습니다.
뾰로롱.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까지 남겨주고 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ed this video, please don't forget to subscribe and like. And if you leave a comment, It would be huge support to me. Thank you so much.